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플레이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재미있고 유익하게까지 합니다. 2016년 겨울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우리나라는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조류 독감이죠. 그래서 달걀 한 판이 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한 3,000원 정도 하던 것이 만원까지 올랐으니까요. 한 3배 이상 올라는 셈이죠. 그때는 완전 달걀 비상사태였습니다. 제가 업계는 달걀을 많이 쓰는 카스테라나 머핀 제작을 일부러 줄였죠. 김밥집은 달걀을 아예 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주부들은 마트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달걀이 좀 쌀 때 사기 위해서 마트를 이곳저곳 전전해야만 했죠. 당시 해외에서 달걀을 공수한다는 게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웃음이 나올 정도인데요. 한 달걀 유통업자는 식용 달걀이 아닌 부화용 달걀을 비싼 가격에 유통했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죠. 특정 품목의 물가 상승이 부른 총국이었습니다. 사실 정책 때문에 물가가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옥수수 가격이 그랬는데요. 미국은 유가 상승과 지구온난화를 우려해서 바이오 연료인 에탄올을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의 옥수수를 사용했습니다. 에탄올은 옥수수에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미국은 2005년부터 다양한 에너지 정책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바이오 연료의 생산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에탄올 생산에 투입된 옥수수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했죠. 수요가 늘어난 만큼 옥수수 가격은 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를 재료로 쓰는 사료나 식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옥수수를 대체할 수 있는 쌀이나 밀 가격도 함께 뛸 수밖에 없습니다. 옥수수가 비싸니까 좀 싼 걸로 대체하려고 하다 보니 그 대체제도 가격이 함께 뛰는 거죠. 이런 현상이 2007년과 2008년에 나타났는데요. 이때 바로 농업이라는 에그리컬처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에그플레이션이 나왔습니다. 2007, 8년도에 처음 생긴 용어가 바로 에그플레이션입니다.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엥겔 지수라고 있잖아요. 빈곤 국가일수록 못 사는 가정일수록 식품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마련이니까요. 달걀과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석유, 구리, 철강석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물가는 줄줄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를 비용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보다는 더 본질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엔 나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수도를 아시나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인데요. 카라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는 카라카스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에서는 돈을 무게로 잽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가득 든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저울 위에 무게를 재서 화폐 가치를 매기는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그만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콜라 한 병을 마시려면 현지에서 가장 큰 통화인 100볼리바르인데요. 이 100볼리바르 25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콜라 한 병 마시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인데요. 그것도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산유국 베네수엘라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원유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셰일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셰일 오일을 싸게 채굴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동 오펙 국가와 원유 가격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유 가격이 급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중동 국가보다 원유 채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로서는 그런 가격 경쟁을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때만 해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당시에 베네수엘라가 선심성 복지 정책을 남발했죠. 포퓰리즘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남미 베네수엘라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셰일 오일이 싸게 채굴되고
원유 가격이 급락하면서 베네수엘라는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원유를 반값만 받고 팔아야 되니까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죠. 선심성 복지 정책은 남발한 상태에서 공짜로 정부가 해주는 게 많았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포퓰리즘 국가답게 했습니다. 정부가 그냥 안면 몰수해버렸어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를 더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화폐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제가 일전에 금방 소개드렸던 카라카스에서 콜라 한 병을 마시려면 가장 화폐 가치가 가장 큰 통화인 100볼리바르 25장이 필요한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실 2008년 짐바브웨도 그랬습니다. 빵 하나가 7억 짐바브웨 달러까지 갔습니다. 돈이 거의 쓰레기에 가까웠다는 뜻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자 짐바브웨는 최고 액권인 100조 짐바브웨 달러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지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년만 유통하고 폐기됐는데요. 100조 짐바브웨 달러가요. 지금은 세계적인 기념품이 돼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되던 당시에는 화폐 가치가 400원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기념품으로 소장할 가치가 있는 거죠. 웃긴 얘기입니다. 지독한 물가 상승은 사실 독재자를 낳아왔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왔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무가베가 있었는데요. 국민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생일 잔치에 우리 돈으로 26억을 쓴 사람이 바로 무가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디노미네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도 리디노미네이션을 했죠. 화폐 개혁입니다. 화폐 가치를 바꾸는 거죠. 2016년 말에 베네수엘라는 했습니다. 기존 최고 액권인 100볼리바르를 500볼리바르에서 2만 볼리바르까지 총 6종의 지폐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100볼리바르가 최고 금액이었는데 2만 볼리바르까지 발행했으니까요. 20배죠? 20배인가요? 200배인가요? 네. 이 정도까지 리디노미네이션을 했던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그 덕에 난리를 겪어야 했죠. 국권을 신권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박정희 시대 때도 했고 이전에도 한 번도 했었죠. 그 이후에도 사실 검토는 많이 했었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1000원을 1한으로 바꾸는 형태로 검토를 했었죠. 그 다음에 고액권 50판과 100칸을 새로 발행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새로 도입하는 100칸에는 김구, 50판에는 심사인당을 놓고 5환과 1환 도안에는 각각 정약용과 장영실을 넣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혼란이 일거나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뇌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고액권인 5만원 지폐입니다. 지금도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는 있습니다. 물밑에서요. 한국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그래도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은 또 있습니다. 1달러에 해당하는 자국 화폐 가치가 1000단위가 넘어가는 건 OECD 국가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1달러에 한 1200원 정도 하잖아요. 유로하고는 거의 비슷하죠, 달러가. 근데 우리는 지금 1000원이 넘어가니까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죠. 또 지하 경제에 숨어있는 돈을 끌어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가치를 바꾸는 것이요. 새로 설정하는 것이. 하지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화폐 개혁을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독재국가 아니면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후진국이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들입니다. 북한만 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화폐 개혁을 했고 실패해서 화폐 개혁을 추진했던 관료들을 결국에는 총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화폐 가치를 높인다고 해서 국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폐 개혁이 아니라 제발 진짜 경제 문제에 이 정부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에서 경제가 망가져서 화폐 개혁을 할 것이라는 말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